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그리고 동시에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듣는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잠깐씩 어지러워요. 괜찮겠죠?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던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대 이후에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은 절대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지러움이라는 증상은 우리 몸 어딘가에서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는 뇌가 보낼 수도 있고, 심장이 보낼 수도 있고, 귀의 균형기관이나 혈압혈당 조절 시스템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어지러움은 그냥 어지러운 것이 아닙니다. 10초 이상 지속되는 어지러움, 말이 잠시 꼬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오는 어지러움, 누우면 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러움, 식은땀과 함께 오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이건 모두 뇌와 심장이 보내는 직접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어지러워요가 아니라 왜 어지러운가,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주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시청자분들의 건강뿐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방식, 낙상 위험, 장기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1장, 원인 1, 뇌혈류 감소, 뇌가 위험합니다라고 보내는 첫 신호. 가장 먼저 살펴볼 원인은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태, 즉 뇌혈류 감소입니다. 이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뇌가 잠깐씩 산소 부족 상태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몸의 2%밖에 되지 않는 크기지만 산소와 영양분은 몸 전체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뇌혈류가 아주 잠깐만 흔들려도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눈앞이 잠깐 암전되는 느낌, 머리가 휙 돌아가는 느낌, 말이 순간적으로 느려짐, 균형을 잡기 어려움.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특히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 패턴을 듣는 순간 바로 뇌혈류 문제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뇌혈류가 왜 줄어들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동맥이 좁아진 경우. 경동맥은 뇌로 피를 보내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라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뇌는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고개를 갑자기 돌릴 때 어지러움이 온다. 일어서면 눈이 잠깐 어두워진다. 5초에서 10초 동안 균형이 흐트러진다. 목 뒤가 쓱 빠지는 느낌이 난다. 이런 정황이라면 경동맥 협착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의사는 판단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어제 5초 정도 어지러웠어요 라고 들은 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경동맥이 40%에서 50% 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심장 펌프 기능 저하. 심장에서 뇌로 보내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뇌혈류 역시 즉각적으로 불안정해지죠. 이건 뒤에서 설명할 부정맥, 심방세동과 이어집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진다. 눈앞에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인다. 몇 초 동안 몸이 축 처진다. 가슴 두근거림과 동반되기도 한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고 있나? 를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탈수 및 혈액량 감소. 나이가 들면 평소보다 물을 덜 마셔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 생각하지만 몸은 이미 만성 탈수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특히 어지러움이 심한 분들은 대부분 혈액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즉, 뇌로 갈 수 있는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이죠.
뇌혈류 감소를 암시하는 대표 조합. 다음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지러움과 시야 흐림, 어지러움과 말이 잠깐 느려짐, 어지러움과 물건을 떨어뜨림, 어지러움과 균형 상실, 10초 이상 지속되는 어지러움. 이 조합이 딱 들리면 의사는 무조건 뇌혈류 검사를 떠올립니다. 제2장 원인 2. 심장 박동 이상, 부정맥 심방세동이 만드는 위험한 어지러움. 두 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매우 흔하면서도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이 함께 온다면 의사가 즉시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을 5배 높입니다. 심방세동은 60대 이후부터 급증합니다. 문제는 증상이 너무 애매해서 본인은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심방세동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진다. 순간적으로 숨이 가벼워지고 눈앞이 흐려진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어지러움이 같이 찾아온다. 아주 잠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주저앉음, 헛디딤이 심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중심을 잃거나 다리가 헛디뎌지는 것도 심장 박동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다음 상황이면 더 의심해야 합니다. 최근 혈압약을 바꿨다. 잠을 잘 못 잤다. 스트레스가 갑자기 늘었다. 맥박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느낌이 든다. 이건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제3장 원인 3. 혈압의 급격한 변동. 시니어 어지러움의 가장 흔한 원인. 진료실에서 시니어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어지러움이 바로 혈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립성 어지러움과 식후 저혈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정상이라는데 왜 어지럽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혈압 숫자보다 혈압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느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둔해져 조금만 움직여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혈압 변동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맨 처음 머리가 띵하거나 흔들림, 소파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며 중심이 흔들림, 뜨거운 샤워 후 갑자기 어지러움, 식사 후 갑자기 졸리면서 시야가 답답, 혈압약 바꾸고 나서 어지러움이 더 심해짐, 침대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3에서 5초 동안 멍함.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즉,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첫째,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설 때 생기는 어지러움.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순간 피가 잠시 다리 쪽으로 몰립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즉시 수축해 혈압을 다시 올려주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3초에서 10초 사이에 뇌혈류가 급격히 떨어지며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거나 깜깜, 귀가 부웅 멍해짐, 중심이 흔들리거나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 잠깐 앉으면 바로 괜찮아짐. 이 증상은 고혈압이 있어도 생기고 저혈압이 없어도 생깁니다. 중요한 건 혈압이 변하는 속도입니다. 둘째, 식후 저혈압. 밥 먹고 난 후 졸리고 멍해지는 이유. 식사 후에 어지럽거나 졸음이 몰려오거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 위와 장으로 혈액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식사는 더 위험합니다. 국물 많은 식사, 떡, 밥, 국수 등의 탄수화물 위주 식사, 달거나 짠 음식,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
식사 후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어지러움이 나타난다면 식후 저혈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혈압약의 용량 불균형. 시니어 분들에게 정말 많은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패턴이라면 특히 의심해야 합니다. 약 바꾸고 나서 어지러움. 아침보다 오후에 더 어지럽다. 혈압은 정상인데 어지러움이 증가. 손과 발이 차갑고 머리가 무겁다. 이건 혈압이 과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보상하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혈압약 조절은 정말 세밀해야 합니다. 하루 용량 5mg의 차이가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율신경 기능 저하도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수축, 이완 능력이 떨어지고 심장이 혈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심장이 잠시 멈칫하고 뇌는 왜 피가 안 오지? 하며 짧은 어지러움을 유발합니다. 제4장 원인 4. 귀의 전정기관 문제, 회전성 어지러움의 정답. 세 번째로 소개할 원인은 60대 이상에게 특히 많은 귀의 균형기관 문제, 즉 전정기관의 혼란입니다. 보통 빙글빙글 돈다, 회전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어지러움은 뇌혈류, 심장 문제와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형적인 회전성 어지러움 증상. 머리를 움직이는 순간 세상이 빙 돌기 시작. 누우면 더 심하고 한쪽으로 돌아눕는 순간 강하게 발현. 아침에 특히 심함. 10초에서 20초 정도 강하게 돌다가 점점 약해짐. 멀미, 구역감 동반. 이건 대부분 이석 문제, 즉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이 생기는 이유. 귀 속에는 아주 작은 돌처럼 생긴 이석이라는 결정체가 있습니다. 이석은 원래 균형 정보를 감지하는 곳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피곤하면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 전정기관을 자극합니다. 쉽게 말하면 균형 센서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석증의 4대 특징. 첫째,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 또는 직후 가장 심하다. 둘째,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릴 때 순간적으로 빙 돈다. 셋째, 10초에서 20초면 강도가 빠르게 줄어든다. 넷째, 누우면 다시 반복된다. 이 패턴이면 거의 이석증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이석증 아님 신호입니다. 어지러움이 몇 시간씩 지속, 청력이 줄거나 귀 먹먹함 동반, 이명이 심해짐,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안진, 가만히 있어도 울렁거림이 끝없이 지속. 이건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혹은 뇌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제5장 원인 5. 저혈당과 탈수. 시니어에게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원인. 마지막 5번째 원인은 진료실에서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많이 겪으면서도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고 넘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저혈당과 탈수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원인이지만 결과적으로 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비슷합니다. 바로 뇌가 잠시 연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며 생기는 어지러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패턴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고 외출했더니 갑자기 핑 도는 느낌. 식은땀과 함께 힘이 쭉 빠지면서 어지러움. 당뇨약 복용 중인데 식사 전후로 어지러움. 손떨림, 창백함, 가슴 두근거림이 동시에 올 때. 물을 적게 마시는 날 어지러움 증가.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못 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저혈당, 뇌가 에너지가 부족해요라고 보내는 SOS입니다. 뇌는 포도당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금만 떨어져도 즉각적으로 어지러움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약을 먹고 식사를 늦게 했을 때, 아침을 거른 날, 운동이나 산책을 오래 했을 때,
점심 전, 저녁 전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질 때 저혈당의 전형적인 4대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은땀, 손떨림, 어지러움, 급격한 피로감.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당뇨 조절이 과하거나 식사 시간과 약 시간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뇨약 중 인슐린, 설포니루레아 계열은 저혈당을 잘 일으킵니다. 이걸 방치하면 낙상 위험, 실신 위험 모두 증가합니다. 탈수, 갈증이 없어도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다. 시니어는 갈증을 느끼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물 충분히 마셔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만성 탈수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탈수는 왜 어지러움을 만들까? 탈수, 혈액량 감소, 혈압 하락, 뇌혈류 감소, 어지러움. 이 순서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특히 아침에 어지럽다면 거의 대부분이 탈수와 관련 있습니다. 다음 패턴이면 탈수 의심이 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없고 비틀거림, 소변색이 짙음, 오후에 피곤함이 확 몰려옴, 입이 마르지 않아도 혀가 뻣뻣함, 물을 마시면 금방 컨디션이 좋아짐. 하루에 물 1.2리터에서 1.5리터는 꼭 마셔야 하고 아침 기상 직후 물 200ml는 필수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어지러움 위험 패턴 6가지. 이 6가지는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1. 10초 이상 지속되는 어지러움. 2. 말이 느려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어지러움. 3. 가슴 두근거림 플러스 어지러움. 4. 누우면 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러움. 5. 식은땀 플러스 손떨림 플러스 어지러움. 6. 아침 기상 직후 특히 심한 어지러움. 이건 단순 피곤이 아니라 뇌, 심장, 혈압, 혈당, 전정기관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지러움은 노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러운 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 관점에서 보면 어지러움은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입니다. 특히 어지러움은 낙상, 골절, 장기 입원, 근육 감소, 노쇠, 생활 기능 저하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의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원인과 위험 패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건강 습관입니다. 1.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10초 앉아있기. 혈압 변동으로 인한 어지러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2. 아침 물 200ml부터 시작하기. 탈수로 인한 기립성 어지러움을 예방합니다. 3. 혈압 혈당 체크 습관 들이기. 이벤트성 어지러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어지러움 발생 시간 기록하기. 언제 무엇을 하다가 생겼는지 기록하면 진료 시 정확한 원인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플러스 건강연구소